이어서 작전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작전주 이 기업 어느덧 국내 화학주 중에서 저는 LG화학보다 존재감으로 보면 바로 이 기업이 대장주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로 금호석유를 오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 이름이 금호석유인데 원래 풀 네임은 금호석유화학이거든요. 근데 여기 석유 때문에 정유주를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화학주고, 앞으로 저 금호석유를 더 빠르게 인식을 하려면 금호고무 이렇게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면은 앞으로 저 금호석유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작전주로 금호석유를 골랐던 건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좀 있는데, 첫 번째는 합성고무입니다. 뭐 여러 포트폴리오 중에서 금호석유가 만드는 게 타이어라든가 아니면 수술용 장갑 같은 이 고무, 합성고무를 만드는데, 우리가 탄소 중립을 가고 뭘 플라스틱 안 쓰고 할 때 이 타이어 대체, 고무 대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성 고무의 포인트. 두 번째가 그동안의 전반적인 뭐 금호석유를 비롯해서 국내 화학업종, 철강도 마찬가지지만 다 주가랑 실적이 무너졌던 게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 공세거든요. 이게 이제 여름을 끝으로 다 철강이든 화학이든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수혜주가 돌아올 수 있고, 또 하나 금호석유는 내부적으로는 경영권 분쟁도 있는 데다가 현금을 거의 7천억 가까이 쌓아두고 있거든요. 밸류업 쪽 주주 환원의 매력도 있다라는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얼마나 합성 고무가 대단하냐. 2분기 실적을 보면은 놀랄 만합니다. 깜짝 실적을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1,19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때 원래 시장에서는 한 920억, 930억 나오면서 깜짝 실적이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900억이 아니라 거의 1,200억이 나왔으니까 뭐 화학주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놀라운 실적을 좀 보여줬고, 이런 상황이 3분기에도 거의 1,200억대의 영업이익이 또 한 번 이어질 것이다 라고 봤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만큼 이 합성고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좋았고 판가도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갔다라는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서 금호석유가 화학주의 대장주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빅3라고 하면은 LG화학, 또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금호석유화학을 뽑는데, 그 표를 일단 한번 보시면은 물론 사이즈상으로는 LG화학이 굉장히 크죠. 그러나 LG화학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한번 비교한 저 그림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금호석유화학이 지금 얼만큼 선전하는 건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반기만 놓고 보면 거의 지금 2천억 가까운 이제 벌어들였던 이제 금호석유화학이 아마 이제는 오히려 대장주로 봐야 된다 하고, 롯데케미칼은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지만 롯케 역시도 하반기에는 저는 나름 괜찮다고 보거든요. 중국의 저가 물량이 공세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호석유화학에 대한 존재감을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 이 회사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크게 세 가지 파트입니다. 하나는 고무, 합성 고무를 만들고, 합성 수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정밀화학 쪽인데 거의 절반 이상 60%가 이 합성 고무에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합성 고무를 좀 보면 저건 어디에 쓰냐라고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합성 고무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타이어 보시면 되겠고, 우리 신발에도 들어가고, 수술용 장갑 있죠. 여러분, 이게 이제 LB 라텍스라고 해가지고 라텍스 장갑인데 이것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 합성 고무에 있어서는 이 금호석유가 거의 압도적인 세계 1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건 다 바뀌어도 이 고무 정도는 탄소 중립의 마무리까지도 함께 갈 것이다라고 기억을 해서 제가 이제 금호석유는 금호고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지금 보니까 MB 라텍스라고 해서 이제 뭐 니트럴 부타디엔 라텍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판가와 엄청나게 올랐고요. 공장 가동률이 지금 80%를 넘어선다고 하는데, 가동률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화학업체는 연초 뭐 작년 말만 해도 가동률이 60도 되지만 중국이 워낙 잡아가지고, 그러나 이제는 공장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타이어용 합성 고무도 계속 뭐 수요가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가 SSBR이라고 해서 전기차용 타이어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전기차용 전문 타이어로 많이들 교체를 하시는데, 이 SSBR 같은 경우에는 금호석유가 압도적이고 아마 향후 성장 동력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기차 캐즘 때문에 전기차 안 팔린다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웃고 있는 데가 바로 이 전기차용 타이어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던 게 이제 2019, 20 넘어갈 때 코로나19 고기간 때였었거든요. 그게 한 4년 지나면서 이제 타이어 교체 수요 기간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산은 지금 거의 안 쓰니까 이 금호석유의 SSBR 전기차용 전용 타이어가 또 한번 팔릴 것이고 그게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이 재료로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고 지금 천연고무 가격이 계속 올라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연고무 안 쓰고 다 합성고무 쓰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고 내일 이제 오전에 트럼프와 해리스와 트럼프의 TV 대선 토론이 있을 텐데 누가 되든 중국 때리기는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때리기, 중국 화학 철강 때리면 결국 국내 화학 철강 온다. 이 메커니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예로 지금 중국의 이 수술용 장갑 있잖아요. 그 라텍스 장갑의 관세가 거의 100% 이상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 세계에서 이런 의료업계의 수술용 장갑 이걸 한 번 쓰고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되는 수요거든요. 다 지금 MB 라텍스 쪽을 금호석유가 따라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경영권 다툼 이슈와 밸류업은 보너스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금호석유가 일종의 좀 지주 회사거든요. 그래서 금호석유를 먹으면 밑에 단에 있는 뭐 금호리조트, 금호미스를 함께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 연초에 굉장히 심하게 경영권 분쟁이 있습니다.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기존에 박찬구 회장이 좀 있고요. 박찬구 회장이 조카인 전 박철환 상무의 이제 표대결이다, 지분 대결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비슷비슷했는데다가 이 박철환 상무 쪽에서 일종의 주주환원 펀드와 함께 행동주의 펀드와 함께 이번에 표대결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뭐 10.8%긴 하지만은 소액 주주를 한번 밀고 들어왔었는데 결과적으로 1차 대결에 있어서는 지금 표에서 나온 9.2%의 국민연금이 기존의 현재 박찬구 회장 손을 들면서 경영권 문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현재 박찬구 회장 측이 뭐 인사도 단행하면서 일단은 금호석유의 경영권 안정에 돌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냐. 그래도 언제든 다시 박철환 전 상무가 공격이나 도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박찬구 회장 측은 소액 주주의 마음을 계속 달래야 되겠죠. 그건 뭐겠습니까? 강력한 주주 환원을 발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음, 인기도 끌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미 자사주 500억 뭐 취득 이 중에도 절반 소각하겠다라는 발표도 했었고 특히 금호석유는 현금 왕으로 유명합니다. 사내에 지금 거의 한 7천억 정도가 캐시, 그러니까 성금성 자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주 환원도 계속하게 되고 아마 30%, 즉 영업이익의 30%는 주주 환원으로 돌리는 배당 성향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능력도 되죠. 왜냐하면 지금 실적도 나오는 데다가 사내 현금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거의 지금 9월에 나오게 될 밸류업 지수에 화학업종, 이런 철강 이런 데는 안 들어갑니다. 거의 자동차, 현대차 빼고는. 만에 하나 금호석유가 화학업종 중에서, 화학주 중에서 들어가게 된다면 밸류업에 대한 수급 혜택, 또 주주 환원도 남아있기 때문에 자, 합성고무의 위력, 중국의 저가 물량은 끝나간다. 여기에 밸류업의 매력까지 세 가지 포인트를 잡고 오늘의 작전주 금호석유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